안녕하세요. 동동바다 부동산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이 많이 찍혔네요. 네, 오늘은 부동산과 재테크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기침이 나네. 재테크 부동산 투자법, 투자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읽었던 거 총복습으로 하겠습니다. 재테크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재테크는 어떤 말이나 하면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라는 건데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개인의 근로를 통한 소득과 별도로 잉여 자금을 활용하여 추가로 수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재무활동이 바로 재테크입니다. 소리를 약하게 할게요. 재테크의 대두 원인은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1, 2인 가구의 등장, 조기 은퇴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재테크의 종류에는 포트폴리오라고 해갖고 자산의 분산, 지역의 분산, 투자 시점의 분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시점의 분산에서는요,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을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이라 하면은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고 장점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고 단점은 황금성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득 수익과 자본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비용 인정을 받아 절세 효과도 볼 수가 있다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단점은요, 황금성이 낮다는 것과 또 그 리스크, 부동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법률 위험, 또 운영 위험, 유동성 위험, 금융 위험, 시장 위험, 위치 위험, 인플레이 위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고요. 거래 비용이 크고 매매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단위가 커서 거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그거고요. 또 투자 방법으로 투자법에 보면은요, 부동산 투자의 의의는 장래의 수익을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투자의 대가, 투자의 형태, 투자의 동기 이런 게 있어요. 이 투자의 보면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특징과 속성,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요, 투자 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 장래에 기대 수익이 확실한 반면에 도난, 멸실의 위험이 적고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을 기대하고 개발 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속성, 투자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 등 그 대상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큰 두 가지 공통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에 대한 반대 급부로 얻어지는 투자 수익은 장래와 현재 시간적인 틀 안에서 얻어진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 현재의 희생을 확실한 것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익의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 희생은 확실한 거고 장래 발생할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네요. 투자의 결정은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다음 두 가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같은 조건이라면 미래의 소비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데 투자 행위는 미래 투자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현재 얼마를 희생하고 장래에 얼마를 얻을 것인가 결정하는 시차, 선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현재의 경제적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미래의 투자 수익은 불확실한데 그때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지느냐 하는 위험 신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동기 이런 걸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소득 이익과 자본 이득을 항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절세 효과, 구매력 보호, 소유의 긍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 낮은 환급성. 부동산은 자기가 원할 때 금방 팔기가 어려워요. 금방 팔려면은 좀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위험 부담, 금융 위험 부담, 거래 비용의 과다, 행정 통제와 법률의 복잡성. 부동산 투자에는 토지 이용 규제, 개발의 통제 등 여러 가지 행정 규제가 행해지고 있어 투자자 의도대로 토지 이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구체적 동기 이래가지고는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전통적 성향과 부동산의 이용 관리 기능, 부동산의 개별성과 비대체성, 인플레에 강한 부동산 투자. 인플레에 강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요, 인플레가 일어나면 그 화폐 가치는 낮아지는데 그 실물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이 부동산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 시기의 적정성, 그린 투자 시기의 적정성, 투자의 안정성, 투자의 황금성, 수익의 확실성, 자본 가치의 증대성, 거리의 감안. 만일에 여기 강원도에 살면서 부산 걸 이렇게 산다거나 이러면 그 거리 같은 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는데 땅을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세제 면에서의 혜택, 경영 관리의 부담 능력, 지렛대의 효과. 이런 게 있고요. 투자의 육하 원칙이라 해가지고 또 한번 봤던 건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있어서 이러한 육하원칙을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작하기 막막한 부동산 투자를 육하원칙에 근거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1. 왜?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 목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필요한 부동산. 필요한 부동산. 이왕이면 내가 필요한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뭐 싸다고 사고 이러면은 그보다가 필요한 걸 사야 되고요.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오. 부동산 투자는 고가성, 비유동성, 비용을 가다 즉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투입된 자금은 상당 기간 고정되고 수도 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점검하여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거다 왜 언제가 적정한 타이밍인가? 또 왜 지역을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혼자 투자할 것인지 공동 투자를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막상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막막하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 정보가 불투명하고 각종 법적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육하원칙을 통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으로 접근해야 성공적 투자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이고 투기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위험을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차익 투자와 갭 투자. 차익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에 전세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적게 해 투자하는 방법이고, 갭 투자는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투자입니다. 네, 돈 되는 아파트 정보.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 따라 투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수요자인지 투자 수요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투자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을 얼마나 활용할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이 달라지지만 돈 되는 아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돈 되는 아파트는 첫째,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아파트를 골라야 합니다. 둘째, 소형 아파트를 골라야 합니다. 셋째, 대단지를 골라야 합니다. 넷째, 전세가율이 높고 실투자금이 적게 드는 아파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요령. 다시 보겠습니다. 다 왔네. 오피스텔 투자 요령은 전번에 했었죠. 네. 상업용 건물도 있고, 네,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할 때는 정보가 중요하니 항상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할 때는 대출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월달 부동산과 재테크 책 읽어주기는 끝났습니다. 5월달에는 또 새로운 걸로 가지고 와서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